불과 2주 전만 해도 급등하는 거대 기술 주식과 칩 제조 사촌들이 나스닥 100 지수를 또 다른 기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난 듯합니다. 지수는 목요일에 2.8% 하락했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투자 분석 책임자인 타샤 키니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ARK는 여러 개의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ETF를 관리하고 기술 주식에 광범위하게 투자합니다. 타샤, 우리와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막칠이 무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RK,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5년에서 10년의 시간적 지평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혁신에 대해 매우 강세를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우리가 살펴보는 기술의 경우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경로가 간소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크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 기회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혁신에 대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AI에서 본 모든 순풍에 따라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공황 상태인가요? 엔비디아가 2주 만에 20%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명확해지면서 많은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관세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직 최종 상태를 얻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 답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광범위하게 혁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여기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자율물류. 제가 살펴보는 또 다른 분야는 올해가 자율 운송의 해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곧 무인 트럭이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요. 드론도 오늘날의 운송 노력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패키지를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그 혁신을 허용하고 아시다시피 다시 말해서 그 혁신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타샤,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 발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대형 기술 분야는 사실 중국이 AI 무역을 뒤집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중국의 AI 발전과 관련이 있나요? 네, 알다시피 이건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알다시피 딥섹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발전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R1 모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능 기준으로 미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벤치마크를 보시나요? 중국 경쟁사를 능가하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AI 교육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 산업에 유익할 것입니다. 로봇공학과 체화된 AI와 같은 분야에 확실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다시피 그것은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중국의 경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알다시피 AI는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낙관적 전망을 감안할 때 매도가 당신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할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혁신을 광범위하게 살펴봅니다. 사실 저는 특히 로봇 분야에 집중합니다. 로봇 회사와 관련하여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회사는 자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들은 자체 추론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AI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 주식의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데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가격 변동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거래 활동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할 수.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올해가 혁신의 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로보택시의 해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이러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6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올해 후반에 기대해야 할 많은 중요한 촉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좋아요. 테마와 관심 있는 주식 종류를 살펴보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큰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낙관주의가 시장에 돌아와 이곳이 그 자리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주식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보시겠습니까? 제 말은 한때 당신은 매수자였습니다. 적어도 아억 인버스는 중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중국 이름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BYD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제가 언급했듯이 로보택시가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은 치열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라이틸의 가격은 마일당 약 0.30달러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에 대해 마일당 약 2.50달러의 괜찮은 가격 상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인 자동차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이든 심지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입하기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사례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가 다루는 다양한 기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경쟁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규제 환경으로 인한 위험이 걱정되십니까? 아마도 트럼프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저는 저희 창립자인 캐시 우드가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경제에 의해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가 측정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지에 대해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면에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거래와 발표의 끝을 두고 상당한 양의 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세 발표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특정 기술 측면에서 실제 시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리더,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항상 그럴 겁니다.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ARK의 2025년을 위한 큰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언디파인드 혼자서요. 저는 그것이 테슬라의 특별한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직적 통합 전략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수직 통합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사실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컴퓨팅을 구축하고 알다시피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경쟁 우위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고 파트너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도로에 놓을 비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관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 기술 회사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미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로에서 고객 차량을 운행하여 14500, 9시 16분, 12000, 9시 20분, 460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마일수를 살펴보면 알파벳의 노력인 웨이모와 같은 플레이어와 비교하면 대략 하루 10만 마일과 1000만 마일입니다. 그래서 규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 이점이 테슬라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들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석가는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진정한 플레이어가 되려면 일주일에 약 10만 명의 고객을 수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에 근접하지도 못했고 그렇지 않으면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빨리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진행의 척도로 우리는 6월에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약속한 것이 바로 그것.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해왔고 텍사스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연말까지 두 주에서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성공적인 출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테슬라는 실제로 다른 회사와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리적으로 솔루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새로운 도시로 갈 때 도로에 자동차를 풀어놓고 그 경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상업 서비스를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해져야 합니다. 서비스. 테슬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객 차량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때문입니다. 매일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미래 국제 출시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약속한 대로 6월에 출시하는 것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실제로 확장하는 최초의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로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차량을 해당 차량대에 등록하기로 선택할 경우 잠재적으로 해당 차량에서 차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생산 차량에서 차량을 가져와서 그 시점의 소비자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접근할 수 있고 정말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만 대에 달하는 차량과 경쟁업체의 차량, 아시다시피 최대, 실제로 1000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웨이모에서 보고된 마지막 숫자는 1000대 미만입니다. 자동차,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테슬라가 가진 규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른 것. 그러니 그들이 마일당 비용을 인간 승차 호출보다 낮게 낮추면 그때가 서비스가 진짜로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이를 대규모로 하는 최초의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테슬라에 투자하셨군요. BYD에도 투자하셨군요. 두 회사를 어떻게 비교하시나요? 네, BYD는 물론 전기 자동차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대체로 전기 자동차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유율을 차지할 것입니다. 가솔린 연소 자동차는 권리법을 작성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그에 따라 감소합니다. 가솔린 연소 자동차보다 매력적인 비용 감소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진짜 이야기는 물론 BYD는 테슬라에 비해 중국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소프트웨어 우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차량의 보조 주행 기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실제 시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승차 기회는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비자용 자동차와 함께 판매하는 이러한 추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실제로 자율성과 전기화입니다. 맞아요. 테슬라가 가진 게 그거였군요. 타샤, 떠나기 전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미국이 비축금을 위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고 말한 뒤의 격변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ARK 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놓았잖아요. 언디파인드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요 가정은 뭐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선 저희의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료의 훌륭한 연구 결과를 담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체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그들은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던 압수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발표는 그들이 이 비트코인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지속력이 있고 안정적인 형태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 공급의 성장률을 보면 금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장기적으로 금의 성장률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속력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발표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